장서 관계는 원래 조심스러운 거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진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김현우와 그의 아내 박지은이 살고 있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다. 현우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지은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 현우에게는 결혼 전부터 아끼던 차가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직접 산 차였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차명에 역시 당연히 김현우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결혼 후에도 그대로였다. 현우는 그 부분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 박순자였다. 박순자는 딸의 결혼 생활에 항상 깊게 관여하려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처럼 보였다. 사위가 착하네. 돈도 성실하게 버는 것 같고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차는 왜 아직도 사위 이름이야? 처음 이 말을 했을 때는 가볍게 지나갔다. 지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그거 결혼 전에 산 거잖아.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하지만 박순자의 머릿속에서는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재산 문제에 특히 민감했다. 딸의 결혼은 곧 재산의 결합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박순자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 평일 낮이었다. 현우는 회사에 가 있었고 지은도 외출 중이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박순자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딸에게 받은 비밀번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로 향했다. 차량 관련 서류였다. 박순자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차량 등록증과 몇 가지 문서가 들어있었다. 김현우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거 조금만 손보면 되겠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순자인데 차량명의 이전 서류 좀 물어보려고.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다. 그날 이후 박순자는 몇 번 더 딸의 집을 찾았다. 항상 낮 시간이었다. 그녀는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류를 복사하고 필요한 양식을 알아보고 서명을 어떻게 만들지까지 생각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어느 날 오후였다.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시스템 점검이 생겨 직원들이 일찍 집에 가게 된 것이다. 현우는 집에 가면서 잠깐 웃었다. 오늘 지은이 놀라겠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현우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은은 오늘 외출한다고 했었다. 현우는 눈썹을 조금 찌푸렸다. 천천히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거실에서 누군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순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차량 서류가 있었다. 현우는 잠깐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 박순자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현우야. 현우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있는 서류로 향했다. 차량 등록증이었다. 그리고 옆에는 다른 양식들이 놓여 있었다. 명예 이전 신청서였다. 현우는 천천히 걸어왔다.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변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박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니, 그냥 좀 정리해보려고.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정리요. 그는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다. 명예 이전 신청서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지은, 현우의 아내였다.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시 박순자를 봤다.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박순자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녀의 말투는 오히려 차분했다. 가족끼리 이런 거 정리해 놓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현우의 표정이 굳었다. 가족요? 그래.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현우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제 차를 제 허락 없이 아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신 겁니까? 박순자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다. 허락까지 필요해. 그 말은 현우의 예상 밖이었다. 거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결혼했으면 재산도 같이 보는 거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마치 긴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순자도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거리는 아주 멀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 불편한 대화가 시작됐다.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대화였다. 거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두 사람 모두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김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차량 등록증, 명예 이전 신청서, 복사된 신분증 사본까지 있었다. 누군가 꽤 오래 준비한 흔적이었다. 현우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니, 이거 오늘 갑자기 생각해서 하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박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현우를 바라봤다. 그래, 맞아. 조금 생각은 했지. 말투는 담담했다.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얼마나 준비하신 겁니까? 박순자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몇 번 와서 서류 좀 본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현우는 잠깐 말을 멈췄다.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 집 비밀번호 누가 알려드렸습니까? 박순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지은이가 알려줬지. 딸 집인데 들어오면 안 돼. 현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들어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제 서류를 뒤지고 제 차명의를 바꾸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박순자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현우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너 지금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 현우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결혼하면 원래 재산을 같이 보는 거야. 차 한 대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차, 제가 결혼 전에 샀습니다. 그래도 결국 가족이잖아. 그래도 제 차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혔다. 거실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박순자는 손을 모으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볼까? 현우는 조용히 바라봤다. 지은이 앞으로 해두는 게 더 안전해. 뭐가 안전합니까? 박순자는 잠깐 말을 고르듯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현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어떤 뜻입니까? 박순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다. 현우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지금 제 결혼이 깨질 걸 걱정하고 계신 겁니까? 박순자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은 아니야. 하지만 말의 방향은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었다. 그냥 데뷔지. 현우는 잠깐 웃었다. 이번에는 웃음이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짧았다. 데뷔요. 그는 다시 서류를 들어 올렸다. 그래서 제 차를 제 아내 이름으로 몰래 바꾸려고 하신 겁니까? 박순자는 조금 짜증이 섞인 표정이 되었다. 몰래라니, 말이 너무 심하네. 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제가 오늘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 질문에는 바로 답하기 어려웠다. 현우가 다시 말했다. 이미 신청서까지 준비하셨네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다. 거기에는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 남은 것은 소유자 서명뿐이었다. 현우는 조용히 물었다. 이 서명은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박순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 서명 흉내낼 생각이셨습니까? 그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순자는 결국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현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요. 박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나 못 믿는 거야. 현우는 잠깐 생각하듯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일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박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현우는 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어머니가 하려던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의 눈이 커졌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덧붙였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박지은이었다. 지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 분위기를 보고 멈췄다. 뭐야?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테이블 위의 서류도 눈에 들어왔다. 엄마, 박순자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이 거실로 천천히 걸어왔다. 무슨 일이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엄마가 차명에 이야기 좀 하다가. 지은의 표정이 바로 바뀌었다. 차명에.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빠르게 읽었다. 몇 초 후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거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가족의 진짜 갈등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지은의 손에는 아직도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몇 장을 다시 넘겨봤다. 차량 등록증, 명예 이전 신청서, 그리고 이미 적혀있는 자신의 이름. 지은의 얼굴에서 놀람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진짜야. 박순자는 잠깐 말을 고르듯 숨을 들이켰다. 지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차명희를 내 앞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지금은 지은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은이 천천히 물었다. 현우 오빠는 알아? 박순자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알게 된 거지. 지은의 눈이 조금 커졌다. 지금 그녀는 천천히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집에 일찍 왔어. 지은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엄마. 허락도 없이 박순자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허락까지 필요한 일이야. 그 말이 나오자 지은의 얼굴이 확실히 변했다. 엄마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현우 오빠 차야. 박순자는 바로 반박했다. 그래도 너 남편이잖아. 그래도 그건 현우 오빠 거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박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아, 너 왜 이렇게 순진해? 그 말에 지은의 눈썹이 움직였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잠깐 숨을 내쉬었다. 어떤 문제? 박순자는 말끝을 조금 흐렸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 지은은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목소리는 차분했다. 엄마 지금 우리 이혼 걱정하는 거야. 박순자는 곧바로 대답했다. 걱정이 아니라 대비야. 지은은 잠깐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대비.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이거 현우 오빠가 오늘 안 왔으면 어떻게 됐어? 박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말했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정리했겠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다. 지은도 알고 있었다. 현우도 알고 있었다. 거실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은아. 지은은 고개를 돌렸다. 현우는 평소와 다르게 천천히 말했다.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지은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다. 이거 너도 알고 있었어? 그 질문이 거실에 떨어졌다. 지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대답했다. 아니,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지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잠깐 문질렀다. 엄마,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거 왜 한 거야? 이번에는 질문이 더 직접적이었다. 박순자는 잠깐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너 위해서야. 지은은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엄마 위해서지. 그 말에 박순자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항상 그랬잖아.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은은 계속 말했다. 재산 이야기, 돈 이야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엄마는 항상 계산했어. 박순자는 딸을 노려봤다. 지금 엄마를 욕하는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욕하는 거 아니야. 잠깐의 침묵. 그냥 사실 말하는 거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박순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엄마가 괜히 나섰다. 지은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박순자는 가방을 들었다. 이제 이런 일 안 하면 되잖아. 현우가 말했다. 어머니. 박순자는 멈췄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박순자는 뒤돌아봤다. 현우의 눈빛은 차분했다. 오늘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집 비밀번호도 바꾸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초 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닫혔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몇 분이 지나서야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은 서류를 가리켰다. 엄마 때문에. 현우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응. 내 잘못 아니야. 지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부끄러워. 현우는 소파에 앉았다. 괜찮아.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말했다. 다만 하나는 알게 됐어. 지은이 물었다. 뭐? 현우는 천천히 말했다. 가족이라도 선은 필요하다는 거.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 집의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었다. 차량 서류는 다른 곳에 보관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와 사위 사이의 거리는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생겼다.